도토리 책방. 어린 원님. 옛날 어느 작은 고을에 어린 원님이 있었다. 9살이라는 나이에 장원급제하여 원님까지 됐으니 아이의 지혜로움과 똑똑함은 말할 것도 없었다. 실제로 어린 원님이 부임한 이후로 마을의 사건 사고가 줄어들었고 고을의 곡식을 잘 나누어 마을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과 이방은 원님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내심 속으로 못마땅해하며 무시했다. 겨우 저런 쥐방울 만한 꼬맹이에게 날이라고 해야 한다니. 저런 꼬맹이가 원님 노릇이나 제대로 하겠어? 원님은 고을을 잘 돌봤지만 사람들은 어린 원님을 석연찮게 생각했다. 평소에 어린 원님을 눈엣 가시처럼 여기던 이방은 원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 잔꾀를 냈다. 이방은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한 중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지금 쓰고 있는 굴갓은 숨겨버리고 원님에게 찾아가 굴갓을 잃어버렸으니 찾아달라고 해보시오. 제 아무리 똑똑한 아이라도 없는 굴갓을 찾아내진 못할 게야. 네, 이방 나으리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중은 이방이 시키는 대로 원님을 찾아갔다. 원님, 제가 쓰고 다니던 굴갓이 회오리 바람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현명하신 원님이 제 굴갓을 좀 찾아주십시오. 중의 말을 들은 어린 원님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 중이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자네가 이방과 가깝게 지낸다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알고? 어디 두고 보자. 원님이 큰 목소리로 외쳤다. 여봐라, 강에 가서 사공을 둘만 데려오도록 하여라. 중이 굴갓을 잃어버렸다는데 난데없이 원님은 사공을 찾자 사령들은 어리둥절해하면서도 원님의 명령대로 사공들을 데려왔다. 원님이 사공들에게 말했다. 사공들은 들으시오. 만약 배가 남쪽으로 가야 하는데 맞바람이 불면 어떻게 하오? 그야 된바람이 불라고 빌지요. 만약에 배가 북쪽으로 가야 하는데 된바람이 불면? 그때는 도로 맞바람이 불라고 빌지요. 사공들의 말을 들은 원님이 내린 판결은 이러했다. 이제 보니 회오리 바람이 분 것은 모두 사공들 때문이군. 바람이 한쪽으로 불고 싶어도 사공이 이쪽으로 불어라 저쪽으로 불어라 하고 비니까 바람이 갈피를 못 잡고 회오리 바람이 되는 것 아니겠소? 회오리 바람이 불지 않았으면 굴갓을 잃어버리지도 않았을 터이니 사공들이 스님의 굴갓을 새로 만들어주시오. 회오리 바람에 날아간 중의 굴갓을 애꿎은 사공더러 물어내라고 하니 사공들은 당황스러웠다. 곧 원님이 덧붙여 말했다. 굴갓이 다시는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크고 묵직하게 만들어야겠군. 그러니 돌로 만들어서 오도록 하여라. 원님의 분부대로 사공들은 돌과 세 줄로 갓을 만들어 왔다. 갓은 사공 둘이 들어야 할 정도로 무거웠고 세 줄은 너무 길어 바닥에 질질 끌리고 있었다. 그걸 본 중은 깜짝 놀라 생각했다. 저런 걸 머리에 쓴다면 목이 똑 부러질 것이야. 중의 걱정과 상관없이 어린 원님은 중에게 그 갓을 쓰게 하였다. 옳지, 자 어서 그 갓을 중의 머리에 씌워주어라. 내 자네에게 어울리는 아주 크고 무거운 갓을 만들어 왔으니 사양하지 말게. 사령들이 달려와 무거운 굴갓을 중에게 씌우려니 목이 부러질까 덜컥 겁이 난 중은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살려주십시오, 나리. 저는 이방이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하며 이방을 바라보았다.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이방은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다. 하지만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런 이방을 본 원님은 이방에게 수숫대를 뽑아오라고 명령했다. 이방은 영문도 모른 채 수숫대를 뽑아왔다. 그러자 원님이 말했다. 그 수숫대를 소매에 모두 넣어보시오. 단 절대로 수숫대를 꺾거나 부러뜨려서는 안 돼요. 이방은 수숫대를 소매에 집어넣으려고 낑낑거렸지만 수숫대가 길어서 꺾지 않고는 도저히 넣을 수가 없었다. 이방이 수숫대를 잡고 낑낑대는 모습이 우스워 주변 사람들이 비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린 원님도 깔깔 웃으며 물었다. 이방, 그 수숫대가 몇 년이나 자란 것이오? 1년 자란 것이지요. 그래, 기껏해야 1년 자란 수숫대도 소매 속에 넣지 못하면서 9회나 자란 날을 손 안에 넣으려 한단 말이오?
그제야 이방은 몸둘 바를 몰라 하며 원님에게 지난 잘못을 싹싹 빌기 시작했다. 잘못했습니다, 원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자 원님이 말했다. 그대는 내가 마을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어리단 이유만으로 나를 무시하고 골탕 먹이려 한 것이야. 그러자 이방의 얼굴은 더 붉어질 수 없을 정도로 빨갛게 바뀌었다. 그 모습을 본 원님은 말을 이었다. 허나 나는 그대 아들의 나이가 나와 같은 것을 아네. 그러니 내가 더 어리숙해 보였겠지. 내 이번만큼은 그대들을 용서할 테니 이제 내 생각은 그만하고 마을을 위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게. 이방은 큰 벌을 받을 줄 알았으나 어린 원님의 용서에 크게 감명받았다. 마을을 위해 일할 생각은 않고 저 어린 원님을 괴롭히려 했다니 진정 어리석은 것은 나였구나. 이방은 눈물을 흘리며 원님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 일이 있은 뒤로 이방과 마을 사람들은 지혜로운 원님을 잘 따르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이야기 끝!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